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 12.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아이폰 12를 두어서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다 라고 평해왔습니다. 그렇게 비관론 속에 출시된 아이폰 12. 그런데 놀랍게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이폰 12만큼은 어쩌면 역대급 실적을 갱신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플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그 폭등의 기세가 무서웠던 애플의 주식은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아이폰 12가 나왔잖아요. 진짜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진짜로 빅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연말까지 5G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달성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최대 공신이 바로 아이폰 12, 애플의 첫 5G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위험을 겪고 있는 그 미국조차도 확진자가 1500만 명?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나라인데요. 아이폰 12가 나온다고 하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가까이 이렇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아이폰 12의 인기가 이 정도나 되었다는 것들을 조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진짜로 위험해가지고 창궐하는 1500만 명이 감염된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브랜드 파워가 강하면 이 정도일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사실 아이폰 12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아이폰 12가 도대체 어떤 혁신이 있었나 좀 찾아보니까 디자인이 예쁘다, 카메라가 좀 우수하다, 예쁘게 잘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아이폰 12가 기존에 있는 어떤 아이폰하고 차별성이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애플 12가 얼마나 큰 히트작이냐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아이폰 7 시리즈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2는 아무래도 그것보다 좀 약할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아이폰 7 때보다 같은 시기에 무려 30%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아마 이런 속도로 가면은 애플 역사상 최고로 많이 팔린 아이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이폰 12 뭐가 혁신이야, 뭐가 달라졌어,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매번 아이폰 혁신은 없었다라는 기사가 똑같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안목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돈 벌기 힘든 것 같아요. 주가는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죠. 아니 2016년 이때만 해도 애플 주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몇 배가 올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막 30달러 40달러 선이었는데 지금 122달러. 기업의 순이익을 이런 거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 회사의 고객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대중들이 회사의 상품들을 사는 거니까요, 결국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폰 12가 역대급으로 많이 팔린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세상의 한 구석에서는 또 애플에 대해서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부주인공, 애플의 M1 칩이라는 이 녀석, 반도체 칩인데요. 이 녀석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IT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얘가 어떤 일을 하는 녀석일까요? 사실 그동안 애플의 반도체 칩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스스로 만든 반도체 칩들, 애플 1부터 12까지 나왔었죠. 자체 생산한 애플 칩들이나 아니면 또 인텔에서 만든 i5, i7 그런 칩들이 노트북으로 들어갔었어요. A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많이 들어갔었죠. 사실 애플의 이런 반도체 칩 시리즈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네가 쓰니까 이런 그 벤치마크 또 성능 같은 걸 발표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인텔이나 삼성과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만드는 반도체 칩들을 다른 회사들이 많이 사줘야 자기네들의 매출이 더 증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애플이 지금 개발한 M1 칩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의 그런 반도체 칩들보다 월등히 앞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이렇게 맥북 에어에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똑같이 들어가던 인텔 칩들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기존의 인텔 반도체 칩들하고 맥북에 들어가는 자사 칩 M1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인텔의 기존에 들어갔던 반도체 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한 녀석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일도 잘할 수 있고 저 일도 잘할 수 있고, 한마디로 범용성을 가지는 그런 칩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애플이 출시한 M1 칩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이 각자의 부품들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일에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일을 굉장히 잘하는 천재예요. 인텔의 칩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칩들이 한 가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범용성 있는 그런 일들을 잘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데에 반해서, 또 반대로 특화된 그런 반도체 칩들을 애플이 출시한 것이죠.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배터리마저도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저전력 칩들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애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이렇게 맥북 에어에서조차 18시간이 가는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보통 12시간에서 15시간을 이야기했던 그런 노트북이 이렇게 M1 칩을 들어가면서 제품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면, 앞으로는 애플의 아이폰에도 이렇게 핸드폰에 배터리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칩들을 활용하면서, 지금은 아이폰의 가장 큰 단점이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8시간에서 10시간 가는 아이폰을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는 15시간? 20시간 가는 그런 애플 아이폰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혁신이죠. 굉장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 순간들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또 애플의 주가가 지금 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최근 몇 년 동안 몇 배가 오른 주가인데 앞으로는 또 몇 배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지금 애플 주식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드네요.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